지난해 대통령 관저를 정할 때 무속인 천공이 개입했다라는 설, 다시 한번 정치권에서 불거지고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논란이 일었던 무속인 천공이 다시 한번 대통령 관저 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예. 네, 곧 발간될 전직 국방부 대변인의 책 내용이 시작이었는데요. 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승찬 전 대변인은 지난해 4월 1일 남영신 당시 육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천공이 인수위 고위 관계자와 함께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 사무소를 방문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제기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김 전 의원은 천공과 동행한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김용현 경호처장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 경호처는 입장을 냈나요? 네, 민주당이 CCTV를 공개하라면서 공세에 나서자 대통령 경호처는 김용현 경호처장과 천공이 알지도 못하고 천공이 한남동 공간을 둘러본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민주당이 전원을 토대로 가짜뉴스를 확산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이라고 말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의혹을 제기한 부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를 최초 보도한 언론사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여당 역시 제2의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라고 야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천공, 한남동 다녀갔다.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를 정할 당시 얘기에 그때 뭐 다녀갔다. 작년 말도 좀 있었는데 그때가 좀 잠잠해졌는데 다시 또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관저 재놀날.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사실 아니다. 강력 부인을 했습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책을 오늘 나옵니다. 오늘 출간이 되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남영신 육군 총장에게 이런 얘기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들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책에서. 그리고 당시에 관사를 관리하던 어떤 이 부사관에게 누가 다녀갔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대화를. 뭐 이런 설명인 거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육군 총장 당시 천공 방문 사실을 알렸다. 이런 내용이에요. 기사 하나 더 보시죠. 다음입니다. 자, 그러다 경호처, 천공, 공강 방문은 가짜 뉴스다. 그러면서 어제 대통령실 발로 고발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이거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아니 당시 CCTV 공개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공개하세요. 또 이렇게 받아칩니다. 야당에서는. 좀 더 보면은요. 민주당에서는 국방위 운영위 소집해서 이거 따져 묻겠다.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또. 일단 이 경호처는 뭐 지금 김용현 경호처장 얘기가 나왔죠. 근데 일면식도 없다. 가짜 뉴스다. 유감이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뭐 여야 어제 치열하게들 얘기들 내놨는데요. 들어보시죠. 떼지난 역술인 의혹까지 들고 나온 민주당.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 시즌2라도 시작하려는 것입니까? 국회 국방위원회와 운영위를 소집해 역술인 천공의 국정 개입을 낱낱이 밝히고 이를 방치하고 감춰온 대통령실 등 정부 관계자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 사무소에는 여기저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일자의 녹화 영상을 공개하십시오. 자, 장혜철 이사장. 이게 지난해 말에 좀 나와서 조금 뭐 또 옥신각신하다가 좀 잦아들었는데 다시 책에서 이 내용이 나오면서 또 인용돼서 보도가 되고 대통령실 경호처가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아니라고 부인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누군가는 잘못된 얘기를 한 건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 일단 첫 번째로 예. 이 부승찬 전 대변인이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본인 김종대 책팔이 전 의원, 인연들, 김종대 예. 전 의원 보좌관 출신. 민주당에도 정의당 있었어요. 예. 민주당이었을 네, 때도 네. 예. 이런 책팔이로 자기 이름 알리는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반복하면 그럼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앞으로 겁니까? 정무직 출신들 장관 보좌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안 좋은 선례를 만들고 있다라는 예. 말씀 우선 드려야 되고 이게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예. 가짜뉴스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비슷한데요. 예. 지금 이 책에 나왔다는 봤다는 그 뭐 부사관, 예. 그게 이 첼리스트 역할을 합니다. 아. 그리고 한 달이 건너서 그 부사관에게 보고를 받았다는 남영신 전 참모총장, 당시 총장. 네, 예.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 역할을 합니다. 아. 그리고 그
그 전 남자친구에게 제보를 받았다는 더 탐사 역할을 지금 부승찬 전 대변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책에 썼다. 그런데 이게 청담동 술자리 의혹보다 더 연결고리가 약한 건 그 술자리 의혹에서 첼리스트 전 남자친구는 계속 더 탐사 발을 맞췄잖아요. 근데 이번 의혹에서 부승찬 전 대변인은 더 탐사 역할을 하는데 예. 그 첼리스트 전 남친 역할을 해줘야 될 남영신 전 총장은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무슨 일인지 모른다. 어제 몇몇 언론하고 전화 통화해서 약간 부인하는 그런 얘기를 좀 꺼내긴 했어요. 어제요. 그 예. 연결고리보다 더 못한 겁니다. 아. 네, 그리고 당연히 그 첼리스트 역할하는 그 부사관도 예. 자기 그런 천공 본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조악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비슷한데 그보다도 연결고리가 더 약한 가짜 뉴스다. 그러니까 책파리와 인지도파리 이분 제가 장담하는데 다음번 총선에 민주당 예비 후보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예언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보시고요. 예. 정말 수준 낮은 자기 이름 알리기 책팔이다라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고 예. 또 한 가지 천공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제가 전혀 모르겠습니다. 예. 그분이 무슨 실세고 대단한 사람이면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런 굉장히 독특한 용모로 다니시는 것 같은데 예. 어디 다니면 그 근처에 한 100m, 200m에서도 다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워낙 독특한 차림과 뭐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 뭐 부사관 한 사람한테만 보일 일입니까? 아. 그 공간에 있는 수많은 일하는 분들이 예. 다 봤으면 다 봤지.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정부가 일일이 통제할 수 있습니까? 예.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상식만 있으면 불가능하다는 게 뻔히 드러나는 그런 음모론으로 계속해서 장사를 하는 게 민주당 진영의 고질병이 되어버렸어요. 알겠습니다. 자, 김상일 전 특보.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운영이, 그러니까 상임위 열어서 이거 따져보겠다. 그리고 CCTV 공개하세요. 이렇게 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글쎄 뭐 저는 장해찬 이사장이 지금 한 얘기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국방부라는 데가 국가의 안보를 다루는 곳이잖아요. 예. 근데 정치권에서 갔더라도 금도를 지켜줄 필요는 있어요. 이게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발의라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 논란의 그 어떤 햇빛 아래로 나왔다면 예. 명확하게 해결되는 게 좋습니다. 왜? 아, 완벽하게 역사를 이게 위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해명이 그렇죠. 좀 돼야 된다 예. 이 말씀입니까? 그 역사라는 거는 반복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해결하고 넘어가야 예. 다음에 역사가 제대로 굴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부승찬 그분의 그 행위가 부적절한 거는 또 별개로 하고 예. 이것이 그럼 밝혀지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 예. 저는 이게 밝혀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이거는 상당히 확인하기가 쉬운 겁니다. 예. 그냥 그 비공개로 해가지고 비공개 회의식으로 해서 예. 야당의 뭐 국방위원들 몇 명이 들어가서 예. CCTV로 확인하고 아, 요거 당시에 그 시점에 CCTV를 그렇죠. 다 같이 보면 된다. 그렇죠. 그리고 비공개로 총장, 남영신. 예. 남영신 총장과 예. 그다음에 그 말을 전했다는 부의사관 불러서 비공개로 증언을 들으면 저는 그냥 깔끔하게 해결될 일인데 예. 이거를 국민들 어지럽게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렇게 막 그 난리를 칠 일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김원호 근데 수장님. 이 사건의 시작은 김종대 전 의원이 먼저 얘기를 한 작년에 거거든요. 꺼낸 얘기죠. 그래서 대통령실이 고발을 했어요. 예. 근데 왜 지금 한참 됐습니다. 한 달이 훨씬 넘었는데 그렇게 수사가 어려운 수사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 수사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결과적으로 지금 김상일 위원이 얘기하는 거에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진상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굉장히 이제 위험한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런 의혹을 예. 사실상 없애는 것이 정부에게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국민들도 이런 얘기 듣고서 뭐 우리가 표 찍고 투표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김종대 전 의원 이미 고발 당했는데 왜 수사를 안 하는지 같이 이렇게 뭐 어떤 형태로든 해서라도 빨리 이거는 결말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천공 논란 재점화, 대통령실 가짜뉴스 고발입니다. 또다시 천공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통령 관저를 정할 때 후보지에 오른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 천공이 다녀갔다라는 내용의 의혹이 제기가 됐었죠. 네. 이게 오늘 나온 이 부승찬 국방부 전 대변인이 쓴 신간 책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서 논란이 재점화된 겁니다. 지난해 12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해당 의혹 처음으로 제기했는데 관련된 내용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천공이라고 하는 분이 육군 참모총장 관저에 와서 둘러봤다는 얘기입니까? 네.
한남동에 있는 총장 공간을 둘러봤다. 1시간으로 반 정도 둘러본 것으로 일단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남동 외교공간으로 바뀐 것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4월이 되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 게 이게 이제 천공이 다녀간 직후입니다.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알 수가 없으나 당시에 천공이 다녀가고 나서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뀌었다. 이 선후 관계는 확실하다는 거죠. 남영신 총장이 할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천공 스님과 인수위 관계자가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간과 국방부 영내에 위치한 육군본부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라는 보고를 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반문을 했었고요. 총장께서 아니 그러면은 공관장이 허위 보고를 하냐 육군 총장에게. 추후에 관계자한테 들은 거는 검정색 카니발이었고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모 인사다 국민의힘. 그다음에 한 분은 이제 인수위 관계자. 이전 TF에 이던 1, 2니까요. 네. 그게 3월 15일로 기억하고 대통령실 이전 용산 둘러보러 왔었던 분, 예. 그 두 분이었죠. 네, 부승찬 전 대변인의 목소리도 직접 듣고 왔는데요. 네. 저희가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김종대 전 의원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 본인도 당시 해당 내용을 부 전 대변인을 통해서 처음 들었다라면서 당시 부승찬 전 대변인이 주변에서 여러 군데에서 크로스 체크를 한 걸로 전해 들었다라고 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저만 들은 것도 아니고 네네. 그날 한 5명이 만찬 자리였어요. 그런데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 지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혼자 감당하기에 참 어렵다. 그때는 이미 육군본부의 크로스 체킹이 다 끝난 시점이었어요. 4월 하순 말경에 그때 육군총장 말이 의심이 돼가지고 네네. 재차 전화하고 다른 관계자한테도 확인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이 다 끝나고 저를 만난 거예요. 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 언론 공지를 통해 즉각 반박하는 입장 냈습니다. 이 천공의 이 공간 방문 의혹, 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라고 이제 운을 띄웠는데요. 네. 이 반박 입장 이상으로 강한 불쾌감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이 법적 조치에까지 나선 건데 네. 이 중대한 의혹을 제기하려면 이 최소한 증인이나 아니면 영상과 같은 객관적 근거라도 있어야 하지 않냐 밝히면서 이 의혹을 제기한 이 부승찬 전 대변인은 물론 이 최초 보도한 이 언론사 기자까지 고발하며 이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실의 고발 소식을 전해 듣고 저희가 직후에 부승찬 전 대변인과 또 한 번 통화를 했습니다. 네. 이 본인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런 대처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자신도 사실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 네. 천공이 이렇게 왔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다라며 이 사실관계는 앞으로 분명히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상식적으로 일단은 납득이 안 가고요. 핵심은 민간인의 이제 국가정책 결정 과정의 개입, 이 관점에서 책도 썼고 해당 인물들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진실을 밝힐 몫은 고발에 있는 게 아니고요. 천공을 조사를 해서 휴대폰 위치 추적이라든지 CCTV를 공개하면 민간인이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도 옳은 거지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왜 고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김종대 전 의원 앞서 처음 의혹을 제기했죠. 김종대 전 의원은 본인에 이어서 부승찬 전 의원까지 이렇게 고발을 당했지만 네. 이 앞으로도 진실을 밝힐 사람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추가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멘트가 앞으로도 또 진실을 밝힐 사람이 계속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이종근 의원님. 네네. 뭔가 또 추가 폭로를 더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김종대 전 의원이 아까 표현했듯이 네. 부승찬 대변인한테 들었지만 크로스 체크를 했다라는 건 지금 그 부승찬 의원이 부승찬 전 대변인이 남영신 육참총장 말고도 네. 또 다른 사람에게 크로스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마도 육참총장에서 근무하는 군복을 입었던 당시에 그러니까 군인이나 군무원 출신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을 한다면 네. 그것을 목도한 또 다른 사람들이 현직 군인으로서는 사실상 그것을 내부 고발이라고 내부 제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제대로 한다거나 하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를 놓고서 또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렇죠. 분명히 있긴 합니다. 네. 왜 처음에 이 작년 12월에 김종대 전 의원이 얘기했을 때 그때 나오지 않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냐라는 거에 좀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국민의힘 쪽의 그 관계자들에 따르면 네. 하필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의혹들이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의혹들이 겹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와중에 네. 이런 어떤 여론의 흐름을 바꾸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는 부승찬 전 대변인이나 또는 김종대 전 의원 두 사람 다 사실 자신이 목도한 게 아니다. 다 들었다. 네. 그러면 이것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 나타나거나 혹은 무엇인가 이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증거를 제시해야지 네.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도리어 의혹을 제기하면서 방어하는 쪽에서 증거를 제시하라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 청담동 의혹 사건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뭐 부승찬 전 대변인 그리고 김종대 전 의원 두 사람 다 본인이 직접 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나는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한테 들었다라고 지금 부승찬 전 대변인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광재묵 기자. 예. 남영신 전 총장은 뭐라고 합니까? 이 보고받은 것도 없거니와 네.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밝혔습니다. 일절 부인, 이제 모르는 내용이라고 강하게 부인한 건데요. 이 기억도 안 나거니와 이 물으려거든 이 당사자에게 직접 질문해라. 왜 나를 찾느냐 같은 반응이었었던 건데 네. 이 관련 내용이 앞서도 설명 좀 들려줬었던 이 김종대 전 의원은 이 자기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 휩쓸리다 보니까 곤욕스러울 것이다. 일종의 회피 전략이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뭐 남영신 전 총장이 얘기를 안 한다고 해도 또 이 얘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남 전 총장 말고 이 이른바 천공과 함께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얘기되는 인수위 고위 관계자. 이 인수위 고위 관계자가 결국 김용현 경호처장이라고 지금 추측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민지숙 기자. 네. 김용현 처장은 뭐라고 합니까? 네, 자신은 천공과 일명십도 없다. 천공 연건 정말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네. 해당 날짜와 시간대에 천공과 자신의 휴대전화를 대조해서 위치를 공개하면 밝혀질 사실이다. 본인 CCTV까지도 다 공개해도 된다며 숨기는 게 없이 당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호처장뿐만이 CCTV를 보자라고 하는 입장은 아닌 상태인데요. 네. 이 부승찬 전 대변인 역시도 같은 입장 보였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게 직접 이렇게 취재로 이제 다 본 바 이 CCTV를 포함해 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등까지도 밝히는 것이 옳지 않겠냐고 들려줬거든요. 네. 이 양측 모두 한치도 물러섬 없는 양상 보여줬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지금 뭐 CCTV를 공개하면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거기를 딱 비추는 CCTV가 있긴 할까요? 뭐 공개 만약 있어서 보면은 뭐 확실하게 해결될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일단 이게 처음 이제 의혹제가 됐을 때 CCTV는 없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어요 그쪽에서. 그런데 실제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거는 있어요. 이제 출입 대장이라고 이제 이런 군 시설이나 이런 육군 참모총장 뭐 관저 이런 데는 이제 어떤 차량이 들어갔는지 안 있는지를 다 기록으로 남기게 돼 있고 그게 꽤 이제 보존이 오래돼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김용현 현재 경호처장, 당시 TF 팀장 그리고 그 뒤에 소위 말하는 윤핵관의 차가 들어왔다라는 거잖아요. 아마 추정키로는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의원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특정이 돼요 누군지. 예, 그러면은 거기에 동승했다라는 건데 그 당사자한테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의혹이 맞다고 한다면. 예, 그게 하나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청담동 시즌2라고 이제 여권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약간 저는 결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의혹이 제기됐을 때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한 명은 출처가 어디냐, 두 번째는 정황이 어떠냐, 세 번째는 물증이 있느냐인데 근데 이게 출처 같은 경우에는 청담동 술자리 같은 경우에는 첼리스트가 얘기를 한 거고 남자친구한테 본인의 알리바이를 설명하기 위해 한 것으로 추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부터 이거는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부사관, 그 관절을 관리하던 부사관이 총장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총장이 이거를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사관이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고 군의 보고 체계상 이거는 보고를 안 하면 본인한테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한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정황상으로는 신빙성이 막 그 정도로 떨어지진 않는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물증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황상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물증이 좀 중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사안을 놓고 민지숙 기자
정치권도 지금 떠들썩합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이 무속인 프레임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과 천공 사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의 냄새가 난다라며 천공의 국정농단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민주당 내부에서 이 천공을 불러야 한다,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여권 반응 좀 함께 살펴보면요. 이 앞서 있었던 청담동 술자리 논란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입니다. 후속편이라는 표현과 함께 이 이철규 의원, 이 청담동 술자리 2탄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면서요. 2탄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도록 둬서는 안 된다. 이건 국격의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이종근 의원님. 네네. 민주당 일각에서는 네. 지금 이 사안을 갖고 청문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게 좀 사안이 커질 수도 있어 보이고요. 네. 그런데 일단 청문회를 하고자 한다면 네. 이 청문회라는 건 민간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국가 기관의 시스템에 대한 청문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김영은 처장이라든지 혹은 남원신 육참 총장이라든지 이런 당시 군 관계자나 혹은 경호처 쪽에 당시는 경호처장이 아니었습니다만 네. 그 시스템에 대해서 과연 문제가 있었느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가 국민적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변수가 아니라 사실 상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었던 것. 이미 국민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아 이건 한번 걸러낸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아니면 아니야 이건 역시 아직 의혹이 해소 안 됐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팽팽하게 그냥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네. 또다시 같은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네. 이것을 놓고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지금 사실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